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친윤 인사들은 여전히 국민적 분노에 귀와 눈을 가린 채 사과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호에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검법 이탈표를 우려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완전한 오판입니다. 특검법 거부는 통제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행위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은 가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으면서 언제 이 재표결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9월 5일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재발의라고 한 이유는 이미 한 번 발의가 됐었고 그 당시에는 대장동 특검과 같이 발의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까지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발의라고 하는 건데요. 9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원래는 9월 한 23일, 24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바로 재표결 시도하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직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요. 10월 4일이 제2요구권 시한입니다. 김정은 대변인, 네. 윤 대통령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걸까요? 날짜를 계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15일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로 법률안이 이송이 되면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재이송하는데 15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4일 날 이때가 이제 15일에 되는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이때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4일까지 꽉 채워서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 입장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볼 때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특검, 소위 말해서 의혹제기 수준 아니면 주장에 대려한 것들 8가지 의혹을 다 소위 말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거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뭔가 언론에서 제기되거나 누군가 주장에 의한 것들을 다 넣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제2요구권의 어떤 카운트를 하나 더 씌워서 불통이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11월 15일, 그다음에 또 미증 교사가 월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구형이.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분위기,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더 급하게,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청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미국은 행정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정말로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께서 허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서로의 신념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에서 좀 회의적이고 또 저희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사실 우선순위로 뒀지만 요즘 한간에 놔두는 말이 뭡니까? 자고 나면 김 여사의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심을 기울여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 하나만 놓고도 토론이 가능한 주제지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대통령이 10월 4일 시한에 맞춰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10월 5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관련된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윤종금 대변인의 목소리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9월 30일 날 국회로 이송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10월 4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재의결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약에 10월 4일 날 국회로 이송을 하게 되면 10월 5일이 토요일이지만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 24일 월요일, 화요일쯤 만약에 제2요구권 행사가 된다면 26일 본회의에 바로 재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게 돼 있거든요. 10월 3일 목요일이 개천절이다 보니까 10월 4일 만약에 금요일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제 10월 토요일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사실은 재표결을 시도하더라도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같은 전략을 반복한다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15일을 꽉 채우는데 그게 더 전략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어떤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과거에 이렇게 포함됐던 법안도 있지만요. 수사 대상으로 이렇게 기재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여사가 탈례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뭐 정치 브로커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시효가 6개월입니다. 우리 이번에 총선 며칠에 치러졌습니까? 4월 10일에 치러졌습니다. 10월 10일까지 이 부분 검찰이 기소할 겁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까? 대통령은 아마 전략적으로 계속 15일을 꽉 채워서 이 부분을 다시 국회로 재송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좌절시키는 게 본인의 목표일 테니까요. 민주당은 그럼 10월 10일 전에 이 법을 좌절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국회가 다시 받았을 때는 그 시한 내는 제지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죠. 그렇지만 이런 요건 때문에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헌법상 거부권 행사가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학자들이 그건 무제한으로 시행하는 거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친인척과 관련한 법률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웅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런 전략.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반의 반만 이 민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특검만 있습니까? 필요하다라면 검찰에 고소 고발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공수처에도 얼마든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걸 반드시 특검이라는 대통령과 이 거부권, 근데 맞서 있는 이 특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사이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기승전 김건희 특검법으로 흐르고 있는 이 현 정국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볼지 야당,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부위원장님, 제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속내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시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대통령이 일종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 아니겠는가. 네. 또 하나 여당에서 이탈표를 끌어내는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이게 무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리 당략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던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정치적으로 발생을 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거부권에 막혀서 어떤 실리를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계속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게 민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김 전 부대변인. 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탈 가능성이 더 높게 보는 속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언론에 불거지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사과를 하는 것과 특검법이 통과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유무죄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특검 전에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을 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어떤 조직의 수사를 불신하면서 특검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에는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야당의 특검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균형감이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보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단이 추천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는 쪽이 야당이 고발을 했는데 야당의 추천한 검사가 이걸 수사를 한다는 한 부분에 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바쁠수록 좀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 미진하다면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면 됐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때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이 뭔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열을 바라는 거 그런 얄팍한 기대는 저버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분위기와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8표가 좀 줄어드는 그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는 국정감사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구장수 소장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기존의 그냥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합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이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까지 국정감사 증인 중에서 채택됐는데 안 나온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약 안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 나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안 나오면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국회가 영부인에게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사라는 지위를 지우고 일반 증인처럼 대할 수는 민주당으로서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하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어떠한 사과 메시지나 해명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임무 방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을 보고 가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것이 뭐 탄핵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발목을 잡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임무를 하는 거고 그 뒤에는 국민의 민심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의 선택도 전략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